79번 특별계정 투입 시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은 두 가지죠. 그죠? 예.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으면 플러스 1일. 그죠? 승낙이 30일이 지난 다음에 승낙이 되었으면 이 승낙일이 바로 특별계정 투입일입니다. 보기의 내용 보죠. 청약일은 11월 1일이고요. 보험료 납입은 11월 2일인데 승낙일이 청약철의 종료일 이내에 있죠. 그죠? 예. 30일이 지나기 전에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인 12월 2일이 제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승낙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보험료는 언제 투입된다고요? 승낙일이죠. 승낙일.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다. 그러면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이죠. 승낙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되었다. 예, 같은 내용이네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세 번째, 제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냐 이후냐 승낙일이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0번 특별계정 투입 시기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적립한 후에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두 번째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을 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차감 없이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 3번 변액연금 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을 했다. 자,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을 하면 일단 기본은 2영업일을 일단 더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한 날이 언제 나오고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아니라 월 계약 해당일. 두 번째,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관리 비용의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차감 없이가 아니죠. 세 번째, 선납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서로 다르죠.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냐 월계약 해당일이냐 다릅니다. 네 번째,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가 계산되죠. 81번 월대체 보험료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이렇게 박스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월대체 보험료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보험료에서 기타 비용만 차감을 하고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유지 비용이 위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뭐로 차감됩니까? 이게 바로 월대체 보험료의 개념이죠. 월대체 보험료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 일에 어떤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까? 자, 공제하면 웬만하면 해약 환급금이죠. 중도 인출도 해약 환급금, 대출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합니다. 월대체 보험료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 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보험계약 대출 이자,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월대체 보험료의 계약 대출 이자하고는 관련이 없죠.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월대체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의 청약철회 사유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자, 청약철회 사유는 일반 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셜 82번 해약 환급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 특별계절 적립금에서 자 해지 공제액을 차감을 하죠. 그럼 해지 공제액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미상각 신계약비 해지 공제금액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계할 수 있죠. 해지 공제 금액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기간 일반 보험하고 똑같아요. 14일 이상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적립금 범위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죠.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있죠.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으면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해지 시 기준가격은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해서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83번 해지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며칠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할 수 있냐? 며칠입니까? 14일이죠. 근데 그 14일이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길로 합니다. 이길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자 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계속 운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이체를 해서 운용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부활이 되게 되면 일반 계정에 있던 계약자 적립금을 다시 특별계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죠. 길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죠. 이것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죠. 세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얘는 부활이 안 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죠. 얘도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합니다. 에센셜 84번 부활 살펴보겠습니다. 맞게 설명한 거 찾는 거네요. 1번 부활 시 특별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자, 이게 해지가 되게 되면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해약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년 이내는 맞는데요. 해약 환급금을 수령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령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부활 시 연체 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 이자로 납입해야 된다. 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에 금리로 그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 이자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부활 시 계약자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체보험료 납입한 후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활을 승낙하고 난 다음에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마지막이 있었던 그 사건이 연체보험료 납입한 날이죠. 그래서 연체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되겠고요. 연체보험료를 먼저 납입하고 승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게 승낙이죠. 그죠? 승낙일 플러스 2영업일에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을 부활하면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영 실적은 불가능하죠. 왜?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부활 시 계속해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으로 이제 이체를 해야 되죠. 세 번째, 부활 승낙 후 연체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면
연체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85번 계약대출. 계약대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틀리게 설명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죠. 2번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맞네요. 3번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에 일반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만큼을 특별계정에서 빼주는 거죠.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당연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 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계정 방식의 대출 횟수가 다르죠. 특별계정은 월 1회, 일반계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연관 함정,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에 즉시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투입이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죠. 세 번째, 해당 계약의 기본보험금 범위 내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6번 약관대출, 보험계약 대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을 일반계정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계정에서 대출해주고 특별계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범위, 이것도 아니죠. 해약 환급금 범위죠. 2번 대출 원금을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끝인데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만큼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계약자가 납입한 이자는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특별계정하고 상관이 없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죠.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액만큼은 운용되지 않는다. 자, 일반계정 방식은 특별계정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 보험계약 대출금액만큼 특별계정에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계속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일반계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 8만 원이죠. 수수료는요, 만 원이죠. 수수료 빼고 계약 대출 이자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죠. 특별계정 방식에 의한 대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빠지니까 8만 원 빼기 만 원, 그러니까 7만 원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뺀 대출이자를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일반계정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가 아니고 제한이 없습니다. 월 1회는 특별계정 방식이죠. 세 번째,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차후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입니다. 87번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보겠습니다.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기본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못하죠. 동일한 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액만 가능하죠. 2번 변액보험에서 일반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죠. 다시 변액보험으로 전환 못합니다. 환원은 안 됩니다. 3번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죠. 해지. 그래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본보험 금액만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율로 변동보험 금액도 감액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 피보험자,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 의무납입기간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 일반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 각각 다른 비율로 못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증액 안 됩니다. 감액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본보험 금액 또는 변동보험 금액만의 감액 안 됩니다. 같은 비율입니다. 88번 폐지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설정한 후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 1년이 되는 날 설정액이 얼마? 50억 미만인 경우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개설 시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입하여 펀드의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초기에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기 투자 자금이죠. 얘도 키워드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수익률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계정 펀드 폐지 사유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 폐지 시에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펀드로 옮겨줘야 돼요.